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음. 자, 일단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입니다. 자,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인데요. 일단은 동그라미 1번 그저 기업 실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기본 가정이잖아요. 우리 기본 가정에 계속 기업의 가정. 맞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기업 실체의 가정. 기업은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겠다. 맞죠? 근데 또 뭐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 회계기간의 가정 요거. 어디 있어? 여기 기업 실체 가정이죠. 요게 기업 실체 가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요게 계속 기업의 가정. 맞죠? 계속 기업의 가정이고 우리가 잠깐만 까먹었는데 이게 아마 아주 기간별 보고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그렇죠? 기간별 보고. 여기 기간별 보고 가정이에요. 그렇죠? 4번 적시성은 어디서 배우세요? 우리 거기죠. 예측 가능성, 뭐 피드백 있잖아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그 다음에 적시성. 요게 목적 적합성 하부 원칙이고 신뢰성의 하부 원칙은 표현의 충실성. 맞죠? 그 다음에 중립성, 또 검증 가능성. 표정이 그런 게 있어? 괜찮아, 지금 했잖아. 이게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그거예요. 그거는 질적 특성. 알죠? 기본 가정이 아니니까 질적 특성이 아니죠. 4번. 이건 목적 적합성이잖아, 그냥.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 보니까 일단 2022년 1월 1일 날 취득을 했고요. 2천만 원에 설치비가 30, 이거 가산해야죠? 그 다음에 소모품 교체비는 의미 없어요. 교체니까 이거 수익적 지출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핵심이 용도, 본래의 용도 변경, 요거 계량비, 요건 여러분 가산했었죠. 그죠? 용도 변경을 위한 거. 왜 신사업하려면 용도 바꿔야 되거든. 맞죠? 내가 기존 사업이 있었는데 신사업하려고 해서 갈아 끼운 거예요. 그 계량. 맞죠? 그럼 신사업이 당연히 회사의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거지. 가치가.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취득 원가가 총 얼마가 되냐면 2,430만 원이다 라는 뜻이에요. 2021년 1년이라네. 2년 1월 1일자 취득 원가 2,430만 원입니다 라고 던져준 거예요. 일단 1번 틀렸죠. 그래서 땡. 자, 그 다음에 2,430만 2번 할게요. 잔존가치 어때요? 나누기 내용연소 이게 끝이죠. 여기에다가 3 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을 왜 곱해? 맞죠? 감가상각비 단기 개념이라며요. 단기 개념이니까 2024년도에 비용 물어본 거예요. 여기 끝이야? 맞죠? 여러분들 여기다 3 곱하시면 감가상각비에 누계 긁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하면 답이 얘일 것 같은데? 아닌가? 맞나, 이거? 맞죠? 415만 원 아니야? 405만 원이에요? 미안해요. 2번 틀렸어.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3번이 요거잖아요. 곱하기 3. 맞죠? 그럼 얼마야? 2 나누니까, 틀린 것 같은데? 결산 후죠? 잠깐, 20, 맞아. 얼마예요? 1,215만 원? 틀렸어요. 답은 4번이겠네, 그러면. 맞죠? 왜냐면, 2,430만 원이 취득원가잖아요. 여기에서 방금 감루가 1,215만 원이니까 미상각 잔액이 장부금액이잖아요. 답이 4번입니다요. 미상각 잔액 상각하지 않고 남은 금액이 장부금액이잖아요.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3번 넘어갈게요. 정액법은 언제 써요? 합리적인 방법 쓸 수 없을 경우엔 정액법이지 정액법 강제가 아니에요. 무형자산. 그렇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여러분 일단 1번. 사채 할인 발행. 자, 1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까는 건 맞거든? 근데 어디에서 까요? 사채에서 까잖아요. 사채는 액면가 써요? 발행가 써요? 액면가. 낚시예요, 낚시. 발행가에서 까는 놈 뭐예요? 사채 발행비. 제가 만든 문제 아니라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 진짜. 맞죠? 사채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이잖아요. 그럼 액면가에 가산하거나 빼는 거지. 액면가, 액면가. 그 다음에 2번은,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이거예요. 액면 이자율이 사채 발행하는 회사가 주는 이자잖아요. 그럼 사채 발행하는 회사가 주는 이자보다 시장 이자가 더 크면 이 사채는 가치가 떨어지겠지. 그럼 가치가 떨어지니까 할인 발행. 2번 맞고. 그 다음에 4번.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는 이자가 시장 이자보다 크면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니까 할증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시장보다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 4번. 사채 3번. 얘는 맞지. 가산하는데 액면금액 가산하잖아요. 1번하고 3번 조심. 1번이 맞는 말이 되려면 사채 발행비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은 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1번. 왜 1번이냐? 2번. 우리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들? 전진법은 단기와 미래. 기억나셔야 돼요? 맞고. 그 다음에 3번. 둘을 구분할 수 없대. 그러면 우리가 구분할 수 없으면 원칙 따라간다. 라고 했잖아요. 그랬을걸? 네. 그래서 추정의 변경. 원칙이.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맞죠, 여러분들? 1월 1일부터. 오케이? 왜냐면 장부마감 아직 안 됐으니까 1월 1일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10월 1일날 변경한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아직 마감 안 됐거든, 장부. 그럼 1번이 왜 틀렸냐면 우리가 정책의 변경이 있죠. 정책의 변경 여기 있잖아요. 추정치 변경. 이건 추정의 변경이잖아. 1번 틀리면 안 돼, 여러분들. 예, 열심히 2, 3, 4번 떠들었지만 1번은 보고 넘어가셔야 돼. 추정의 변경이잖아요. 추정치.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산하고 이론에서 자주지 많이 된다니까. 세무 이거 합격률이요? 진짜예요. 이론을 많이 소홀히 하세요, 진짜. 클라. 자, 그 다음에 6번 그 문제 저번에 풀었던 거 원가에게. 자, 답은 1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뭔 소리야, 이거? 원재료 계정도 뭐냐? 그죠? 개소리, 멍멍.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의 답은 2번이죠. 우리 종합원가 계산은 작업 원가표가 아닙니다. 작업이라는 말이 중요한 건 어저께 배웠던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넘어갑니다요, 이거. 자, 그 다음에 8번. 기말 원재료는 재무상태표의 원재료. 그렇지, 맞지? 1번.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의 기말 제공품은 재무상태표의 제공품 계정. 맞고, 그죠?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너무하잖아. 그죠? 매출원가가 비용인데 무슨 재무상태표야. 저기요? 매출원가는 재무상태표가 아니에요. 비용이야, 비용. 손익계산서라고 해야지, 여러분들. 맞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기말제품 재고액. 손익계산서의 기말제품 재고액. 왜냐,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뭐예요, 여러분들?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고할 때 기말제품 빼서고 하잖아요. 맞죠? 재고액은 당연히 재무상태표의 제품 계정 금액과 같겠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재무상태표의 매출원가에 계상된다가 아니라 재무상태표의 우리가 제품의 제품 계정으로 계상된다 이렇게 표현에 맞는 거예요. 되셨죠? 조심하시고. 와, 이론 좀 많이 어려웠네요. 나 왜 이렇게 낚시를 많이 쳤지? 그래서 이론 좀 어려웠어요. 이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짜증나게 이제 문장 조금씩 바꿔가지고 좀 어려웠으니까. 자, 그 다음에 9번은 어저께 했던 거 틀리면 큰일 나는 거야. 아주 그냥 어저께 열심히 했잖아요. 좀 안 좋으신데?
뭐 예정 배부니까 1단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요. 배부 차이가 40만 원 과대 배부래요. 그럼 예정 배부 얼마였단 얘기예요? 640. 실제보다 배부를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정 배부는 640만 원 한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예정 배부에 어떻게 구했냐면 실제 배부 기준에다가 지금 문제에서 언급된 그죠? 예정 배부 곱해서 분파해야 하잖아요. 640만 원을 5만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죠? 그럼 답이 몇 번이야? 4번인가요? 그러면? 2번이에요? 2번이다, 2번. 2번입니다, 2번. 제발 좀 많이 풀어봐요. 혼각에 많이 풀으면 알아서 머리가 한다니까요? 거짓말 같지? 진짜입니다. 많이 풀어보면 돼요. 많이 풀어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외우시고, 잘.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 자, 10번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요. 여러분들, 선의선출법이잖아요. 그럼 선의선출법은, 어디에 갔어? 기초 제공품이 1000개. 그 다음에 단기 투입이 여기죠? 티켓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단기 투입 60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800개. 그리고 공손에 대한 언급 없으면 다 완성품으로 생각해주세요. 단기 완성. 그럼 몇 개야? 6200개죠. 6200개인데 우리가 지금 선입선출법이잖아요. 그리고 가공원가는 당연히 균등하게 발생하는 거 맞죠? 그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중요한 게 단기 완성품 어떻게 쪼개요? 기초 제공품이 먼저 단기에 완성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 나머지가 단기 투입분이 그 다음 완성되잖아요. 이렇게 나눠주시는 게 핵심. 그럼 지금 문제에서 예를 물어봤죠.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의 완성도 예를 물어봤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가 30%다라고 줬잖아요. 그럼 빵으로 따지면 전년도까지 꾸준하게 어저께 빵을 꾸준하게 30%만큼 만들고 집에 간 거잖아요. 그러면 어저께 30%만큼 만들다만 빵 1000개를 오늘 완성을 시키려면 사람과 기기가 꾸준하게 가공을 몇 퍼센트 진행하면 돼, 꾸준하게. 70%? 기억나셔야 돼? 70%였다? 분명히. 맞죠? 그 다음에 단기 투입? 단기 완성품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100%, 100%. 1. 이렇게. 맞죠? 그러면 지금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이야. 가공비 완환이라고 할게요. 그럼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얘가 700개잖아요. 또 700개 맞죠? 곱셈. 여기 5200개. 맞죠? 그럼 여기 X라고 할게요. X일 때 총 몇 개를 그러면? 공조에서 가공원가의 전체 완성분 환산 6100개라고 줬잖아요. 그죠? 그럼 6100개.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 X가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아마 200개가 나와야 될 거야. 200개. 그죠? 그러면 800개 곱하기 X를 했더니 X래. 800개 곱하기 물음표 했더니 200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럼 25%네. 맞죠? 어떻게 푸는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보시는 유형이지만 내가 이거를 할 줄 알면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 힌트는 줬으니까. 네, 답이 4번. 넘어갑니다. 자, 지금 틀린 게 낫지. 자, 그 다음에 11번. 1번 맞죠? 간이과세자는 1년이고, 일반과세 2년. 2년에 2개. 자, 그 다음에 신규 사업하면, 그죠? 과세기간 개시일에 예외가 있죠? 원래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일기로 따지면 그때지만, 우리가 신규로 사업하면,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원래 개시일부터지만, 그죠? 죄송해요. 2번 맞고. 자, 그 다음에 답은 3번이에요. 왜 3번이냐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건 회계 1급 때 배우긴 하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7월 기준금액에 미달했대. 기준금액에 미달해가지고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직전 잠깐만. 간이가세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공급대가가 만약에 그죠? 우리가 간이과세자면 여기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우리 공급대가 있잖아요. 요때 공급대가가 예를 들어가지고 8천 지금 바뀌었죠? 1억 그쵸? 400 미만이 돼버린 원래 일반이었는데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 할 거냐 간이 할 거냐는 직전 1년에 공급대가 따지잖아요. 그랬더니 1억 400만 원 미만이 돼버린 거예요. 따져봤더니 맞죠? 그러면 조심하실 게 우리가 일반 과세자로서의 신고는 언제 하냐면 1월 25일 한단 말이에요. 맞죠? 요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돼야 돼요. 근데 신고는 1월 25일 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아직 그 다음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어쩔 수 없이 아직 완벽하게 1월 25일 요때 신고하다 보니까 이때 기준으로는 일반 과세자로 신고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다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일반을 적용해줘요. 날짜상 어쩔 수 없이. 이해되시겠어요? 간이과세는 법문구가 과세기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돼 있거든. 맞죠? 근데 1월 25일에 신고할 때는 이때는 우리가 일반 과세자로서 신고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1월 25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법문구에 따라서. 맞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우리가 일반 과세자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일기과세 기간이잖아요. 여기 하고 그 다음부터 간이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간이.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일반 과세자로 적용이 되면은요, 듣고 버리세요. 뭐냐면, 우리가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잖아요. 포기하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포기하면, 내가 만약에 1월 1일부터 원래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잖아요. 근데 내가 포기를 하면, 포기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가 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언제라고 제 생일날 포기했다고 할게. 5월 7일날 포기. 5월 7일날 전달 말일까지. 전달 말일까지 4월 30일까지는 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6월 30일까지는 이제 일반이 되는 거야. 그 다음 그 포기한 달의 1일부터 그 과세기간까지 일반.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은 또 일반. 이렇게 3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문구예요. 포기를 하게 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가 되게 되면 포기해가지고 그렇죠? 그럼 포기한 달의 전달 말일까지가 간이.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포기한 달의 1일부터 6월 30일 그 기간까지 일반.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게 예외적으로. 아셨죠?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런 거 틀리다고 주면 틀리다고. 그러니까 회계 쪽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이런 문제 어쩔 수가 없어요. 회계를 더 많이 맞으셔야지.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없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죄송해요. 일단 13번은 기부금이에요. 맞죠? 왜냐면 기부금 세액공제는 누구도 받을 수 있대요. 우리 기부금으로 필요경비 뺄 수 있는 게 사업소득자도 뺄 수 있어요.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받을 수 없는 세액공제는? 맞아요. 4번. 기부를 만약에 나머지 사람들이 해봐요. 근데 만약에 안 빼주면, 그죠? 안 빼주면 기부를 국가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은 몇 번? 그렇죠. 2번. 그렇죠. 넘어갑니다. 이거 배우셨을 거야, 아마. 회계 1급 때. 안 배우신 분들은 제가 회계 1급 영상 올린 거 보시고. 그
그 다음에 14번인데, 요 소득세법상 수입식입니다. 일단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내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주된 영업 활동 아니다. 그렇죠? 아니니까 얘는 약정하죠. 아이고, 또 이거 했대. 약정합니다.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 배당은 우리 권리 의무 확정주의니까 잉여금 처분 결의일 날 배당이나 상여금 줄 의무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배당받을 권리나 상여금 받을 권리가 요날 확정되는 거고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틀려요. 뭐냐면 할부 판매 있잖아요. 장기 할부 판매 요거 인도일이에요. 인도일. 여러분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 우리 지금 소득세잖아. 소득세. 소득세. 장기할 판매는 여러분 이런 게 있어. 뭐 인도일인데 뭐 인도일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세무일급 모셔야 무슨 말인지 아시니까 그냥 지금은 그런 게 있나 보다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4번도 엄밀히 얘기하면 세무일급 때 배워요. 그렇죠? 소유권 이거 뭐냐면 내가 원래는 잔금 청산을 해야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잔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먼저 넘겨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죠?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면 상대방한테 열쇠 미리 넘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세 날 중 빠른 날이라고 돼 있어 실제로 법문구가. 근데 이런 문제 14번 같은 문제는 처음 봐요. 소득세 문제에서. 그렇죠? 틀리라고 되면 문제. 그다음에 15번 혹시 이때 합격률 몇 프로인가요? 혹시 115회차? 좀 이따 볼게요. 좀 어려웠을 것 같네. 자, 15번의 답은 1번이에요. 왜?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그저 100분의 80이에요, 이거. 맞죠? 우리 그거 있잖아요. 뭐 서화골동품의 양도, 다수 상금과 부상, 그 다음에 주택 입주, 지체, 그거는 80% 비례경비 인정.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있었잖아요. 공익 목적의 지역권, 지상권 설정, 그 다음에 문해 창작, 원고료 같은 거, 그 다음에 일시적인 강연료,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같은 거 양도 그게 60%. 자, 맞고 그 다음에 알선 수수료 기타 소득이고 그리고 여기 있죠? 상표권, 영업권 이게 무형자산이잖아요. 이건 기타 소득. 이론 너무 어려웠네 진짜로. 잠깐만 합격률 잠깐 볼게요.